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50에서 53쪽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 위에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림을 보니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자, 높은 산뿐만 아니라 바닷속에도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에도 산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불을 아주 잘 타게 해서 높은 열을 내서 금속을 녹이고 붙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산소는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체입니다. 산소는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소 발생 장치를 꾸며서 산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는 식물이 만들어내지만 약품을 사용해서도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품을 사용해서 발생시킨 산소의 성질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잘 들리지 않는 학생은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짧은 고무관을 끼운 깔때기를 스탠드의 링에 설치하고 고무관에 핀치 집게를 끼웁니다.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아주세요. 깔때기에 연결한 고무관을 고무마개에 끼운 유리관과 연결합니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긴 고무관을 끼우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해요. 물을 3분의 2 정도 담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거꾸로 세웁니다.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입구에 두면 끝! 네,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영상 잘 봤죠? 자, 그럼 이 꾸미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실험기구들이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짧은 고무관을 끼운 깔때기를 스탠드의 링에 설치합니다. 자, 이때 깔때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실험기구인가요? 그래요. 물질을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데요. 특히 액체 물질을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 기구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고무관에 핀치 집게를 끼우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핀치 집게가 보이죠? 아마 핀치 집게라는 건 처음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집게예요. 집었다 놨다. 엄지와 검지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 고무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는데요. 이때 유리관이 이 고무마개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무마개에 물을 묻힌 뒤에 살살 돌려가면서 꽉 끼워야 합니다. 꽉 끼우지 않으면요, 기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삼각 플라스크는요, 그냥 삼각 플라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달렸죠. 그래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인데요. 아마 이 기체가 이 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요, 이 깔때기에 연결한 고무관을 고무마개에 끼운 유리관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긴 고무관을 끼우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 기체가 연결해서 기체가 이동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기체를 이제 모아야 하는데요. 어디에 모을까요? 바로 물을 3분의 2 정도 담은 수조에 모으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모을 때 이용하는 장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이렇게 집기병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그 이유도 있는데요. 기체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면 이 빈 집기병에 기체가 모아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두면요, 기체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막 물을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 아, 지금 기체가 모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역자 유리관을요, 이렇게 집기병 입구에 두는데요. 이때도 퀴즈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두 개를
잘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기역자 유리관을 이렇게 입구에 두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기체가 잘 들어가도록 깊숙이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다면 땡! 틀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구에 놓아두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집기병 깊숙이 넣고 나서 기체를 모은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가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산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생기는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구에 두어서요. 이 액체, 그 기체가 이 물을 통과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체 발생 장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어떤 실험 기구들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알겠죠? 자, 그럼 이 장치가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산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럼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사진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따갑죠? 우리 친구들 상처가 나서 그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이렇게 막 거품이 생긴 적 있지 않나요? 거품이 생겼다는 것은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바르는 소독약 중에 하나가 바로 묽은 과산화수소수라는 것이에요. 투명한 액체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과산, 과하게 산소가 많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묽은 과산화수소는요, 저절로 두어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산화수소수가 조금 더 빨리,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검은색 가루의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킬 때는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 망가니즈가 필요한 거죠. 이 이산화 망가니즈는요,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이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산소로 빨리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기체 발생 장치에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깔때기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넣고요. 그리고 이산화 망가니즈는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틱 안에 넣는데요. 이때 이산화 망가니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조금 넣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이산화 망가니즈를 만났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면 이 거품이나 열이 갑자기 팍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이산화 망가니즈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기체가 이제 발생하겠죠. 산소가 발생해서 모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묽은 과산화수소와 이산화 망가니즈는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발생 실험을 할 때는 정말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약품이요, 옷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꼭 주의하면서 실험을 해야 해요. 자, 이 밖에도요, 유의할 점이 조금 더 있는데요. 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 신나요. 이제 기체가 나온다. 너무 신난다. 빨리 모아야겠다 해서 이 핀치 집게를요, 막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기체가 막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과산화수소수가요, 여기로 흘러간 게 아니라 거꾸로 흘러서 깔때기 밖으로 넘쳐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핀치 집게를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고요. 핀치 집게를 잘 조절하면서 조금씩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산소를 모을 때 처음에 나오는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는요, 순수한 산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원래 있던 공기가 모아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기체는 그대로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집기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세워서 모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소가 가득 찼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바로 이 거품이요, 집기병 밖으로 막 새어나온다. 이러면 여기에 지금 산소가 꽉 찬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유리판으로 입구를 막아서 그대로 꺼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자, 관찰할 것은요, 바로 여기 이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틱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 여기에서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산소를 모았다면요, 우리는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물이 몇 개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흰 종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향불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흰 종이로 어떤 성질을 알아보는 것이냐면 바로 색깔입니다. 자, 이 집기벽 뒤에요, 흰 종이를 데워봐서 어떤 색깔인지 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를 맡을 때 집기병에 코를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향불은요, 이 집기병 안에 이 향불을 넣었을 때
때 불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산소를 어떻게 발생시켜야 할지 그리고 성질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산소 발생 실험 시작해 볼까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뒤 이산화 망가니즈를 한 숟가락 넣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밉니다.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빨대기에 2분의 1 정도 부어요.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을 관찰합니다. 집기병에 산소를 모으고 산소가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 입구를 막아 집기병을 꺼내세요. 집기병 뒤에 흰 종이를 대어 색깔을 관찰합니다. 집기병의 유리판을 열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아보아요. 향불을 넣어 불꽃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와, 내가 산소를 발생시키다니 정말 놀랍다. 자, 그럼 실험을 하면서 관찰한 것과 알게 된 점을 패드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를 이용하여 산소를 발생시켰는데요. 무엇을 관찰했나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을 보았더니 거품이 보글보글 발생하고 그리고 뽕뽕뽕뽕 유리관 끝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거품이 바로 무엇이다? 네, 산소이다. 이렇게 산소를 잘 모아서요 성질을 알아보았어요.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알아봤더니 색깔이 없었어요.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기병 안에 향불을 넣었더니 향불이 커졌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산소의 성질은 어떻다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볼게요. 산소는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산소는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실험은요 정말 너무 뿌듯해요. 자,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소 발생 장치를 꾸미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약품. 세 번째, 산소 발생 실험 시 지켜야 할 주의점. 네 번째, 산소의 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소는 우리 생활에 착한 얼굴과 나쁜 얼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경우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 2, 3번을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4번, 5번, 6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산소 발생 장치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도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깔때기, 핀치 집게, 고무마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고무관, 기역자 유리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기병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도구 중에서 깔때기에서 흘려보내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기구는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핀치 집게입니다. 이 도구가 없으면 깔때기에 부은 약품이 바로 삼각 플라스크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나와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핀치 집게를 사용해서 조금씩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실험할 때 기역자 유리관은 집기병 깊숙이 넣어야 될까요? 발생된 산소는 고무관과 기역자 유리관을 통해서 집기병에 모이게 됩니다. 산소를 모으는 집기병 깊숙이 기역자 유리관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기체가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산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고무관이나 유리관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산소와 함께 쓸려나가서 집기병 속에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통과시키면은 입자가 작은 기체 분자들은 물 분자 사이사이를 빠져서 집기병 안으로 모이지만은 불순물들은 물 분자에 가로막혀서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기병 위쪽에 순수한 산소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기체를 발생시킬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왜 물속에서 산소를 모으는 것일까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기 중에서 유리관을 집기병에 꽂고 모으게 되면은 산소는 눈에 안 보여서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산소를 모으면 집기병 속에 산소가 모인 만큼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모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집기병 속에 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집기병이 비게 되면은 그 안에는 산소가 다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집기병 입구를 유리판으로 막고 꺼내면은 산소를 가득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물은 집기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산소로 채워지게 됩니다. 산소는 물의 극소량만 녹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산소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는 녹지 않아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양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 산소를 모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소를 발생시키는 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약품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는 어떤 약품을 넣었을까요? 네, 까만색에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었습니다. 이산화망가니즈는 촉매제입니다. 촉매제는 자신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과산화수소수의 작용을 촉진시켰습니다. 과산화수소수 혼자만으로도 산소 거품이 발생하지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수가 이산화망가니즈를 만나면은 격렬하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에는 왜 물을 넣어줘야 될까요? 자, 이산화망가니즈가 과산화수소수를 만나 작용할 때 많은 열을 발생시켜서 삼각 플라스크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산화망가니즈가 충분히 적도록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깔때기에 붓는 약품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과산화수소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깔때기에 부어주는 약품,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야 되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깔때기에 부어준 약품은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 약품은 까만색 촉매제인 이산화망가니즈였습니다. 두 물질은 산소를 발생시킬 때 꼭 필요하므로 잘 외워두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산소 발생 실험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소를 실험을 할 때는 망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주의점을 알고 실험을 해야지 성공적으로 산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핀치 집게를 잘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막상 실험을 시작하면은 과산화수소와 이산화망가니즈가 정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핀치 집게를 짧은 순간 놓아서 묽은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흘려보내야 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할 때는 핀치 집게를 절대 열지 않아야 하며 기체 발생이 멈췄을 때 핀치 집게를 열어서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체가 발생할 때는 귀엽게 뽀글뽀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글부글 발생하기 때문에 핀치 집게가 열려 있으면은 기체가 고무관을 타고 깔때기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깔때기에 부어놓은 과산화수소를 위로 밀어 올려서 흘러 넘치게 하는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핀치 집게로 조금씩 과산화수소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집기왕 속에 처음에 모인 기체는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나온 기체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던 공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산소가 아닙니다. 즉, 처음에 모인 기체는 버리고 그 다음에 모인 기체들부터 모아야 됩니다. 이상의 두 가지를 잘 지켜야지 성공적으로 산소를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